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스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미국 대학원 석사 공부 과정, 자, 그 7번째 시간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6번째 시리즈 얘기할 때 말실수를 좀 했어요. 정정할게요. 제가 그때 석사를 말실수로 4 아카데믹 이어 만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말실수였어요. 졸려가지고 그때 2 아카데믹 이어죠. 2 아카데믹 이어고, 제가 그때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4 아카데믹 시메스터, 즉 4학기 만에 석사를 졸업했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건데, 졸려가지고 제가 그 시간대에, 제가 영상 찍는 시간대가 자려고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자려고 하고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때 영상 찍을 때가 많아서 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말이 헛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문맥을 잘 보면은 제가 그 2년을 의미한 거라는 거를 누구든지 알 수 있었겠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석사를 4 아카데믹 이어 만에 졸업한다. 석사를 4년 만에 졸업한다. 문제 있는 거예요. 석사는 웬만하면 2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2년 안에. 그래서 뭐 3년 안에 석사를 끝낸다. 문제 있는 거죠. 4년이면 더 심각한 거죠. 석사는 웬만하면 2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거는 불문율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2번째 시간인데, 계속 첫 학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ME4XX로 시작하는 그 메카트로닉스라는 수업을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학기의 수업을 제가 세 과목을 들었다고 했죠. 세 과목. 첫 번째 뭐 들었는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뭐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들었던 수업은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 수업이었어요.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 이 수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었어요. 왜냐면 주로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설계를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물론 이론이 있고, 이론을 배운 다음에 실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학생 전체한테 얘기해줬죠. 그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기말고사 프로젝트로 어떻게 내줬냐면,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 대신에, 중간고사는 시험을 봤어요. 이론을 보고. 근데 기말고사는 시험 대신에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당신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아무 뭐 가전제품이든 뭐 기계장치든 아무 제품이나 본인이 컴퓨터로 한번 직접 설계를 해보고, 그거를 실제로 본인이 컴퓨터로 작동하는 거를 가상의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공간에다가 보여주고, 그 설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라. 이게 기말고사였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론 수업이었고, 중간고사는 그런 어떤 각종 어떤 전자제품이라든가 기계장치에 대한 어떤 설계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론 대신에 실습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미국에서는 아주 사소한 숙제 하나라도 절대 베끼면 안 됩니다. 제가 특히 한국에서 유학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건데, 한국에서 저도 학부를 나와봐서 알아요. 한국 대학가 분위기를 잘 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부 나오신 분들은 제 아무리 뭐 명문대라 하더라도, 뭐 본인 학교가 아무리 인서울에 있고, 뭐 본인 학교가 뭐 명문대라 하더라도 한국 대학 문화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아카데믹한 문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요. 잘못했다는 거. 이 해외에 살면서 해외 문화를 경험해본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꼬집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마 뜨끔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그런 숙제 베끼는 거 있잖아요. 레포트 같은 거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살짝 고쳐서 내는 거 있잖아요. 고습관 있잖아요. 고습관 미국 오실 거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족보 같은 거 어서 막 선배들한테 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국 오셔가지고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걸리면요. 미국에서는 끝이에요. 미국에서는 끝입니다. 족보 걸리면 뭐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고합니다. 교수한테. 그리고 왜냐면 미국 친구들은 족보 같은 거를 안 써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 컨닝이에요. 컨닝. 그 치팅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족보를 어서 뭐 구할 수도 있겠죠. 미국도 사람 사는 데라서 뭐 한국인 유학생 선배한테 형 작년 이 수업 들었어? 족보 좀 줘. 뭐 그럴 수 있겠죠. 한국 문화 그러니까. 근데 그 족보를 미국 친구들한테 걸리거나 교수한테 걸렸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 어떻게 끝장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논문 베끼는 거. 한국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해요. 한국에서 진짜 뭐 학부 논문이든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한국 아카데믹 업계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논문을 막 다른 사람 논문을 여기저기 베껴서 짜집기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왜 미국에 유학 올 거면 이걸 반드시 고쳐야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그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 그 중간고사까지는 정규적인 클래스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수업 듣고 뭐 교수님이 연습문제 풀어오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뭐 그거는 뭐 한국이랑 똑같죠. 근데 중간고사 이후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부터 교수님이 이제 시험은 그걸로 끝이래요.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볼 때까지는 숙제가 다 그냥 뭐 레포트를 내는 숙제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어떤 컴퓨터로 그런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어떤 실제로 본인이 실생활 쓴 가전제품이든 뭐 전자제품이든 기계제품이든 컴퓨터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파일을 그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게 그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설계를 해서 내는 게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숙제였고 그 기말고사 자체도 그런 식으로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내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한 외국인 유학생이 어디 사실 그런 설계한 거는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있잖아요. 인터넷에다 막 이렇게 서치 엔진에다가 뭐 디자인 해놓은 파일 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그거를 카피를 했어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본인이 살짝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그 파일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 수업 조교라는 애들이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 수업 조교들은 솔직히 한국 대학원 수업 조교들은 그 사람들 되게 바빠요. 왜 바쁘냐면 자기 공부해야지. 한국 교수들이 한국 대학원에 있는 대학원생한테 잔심부름을 되게 많이 시켜요. 개인적인 심부름에서부터 뭐 사실 공적으로 시키면 안 될 일들까지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 되게 괴로워 되게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쪽에도 정작 자기 업무를 그렇게 막 꼼꼼하게 못해.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고 자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채점 같은 게 사실 미국만큼 막 꼼꼼하게 못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대학원에 수업 조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꼼꼼해. 왜 꼼꼼하냐면 일단 미국 대학원이 재정 지원이 훌륭하기 때문에 일단 교수가 자기 프로젝트가 바쁘면은 교수가 자기 랩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한테 자기 행정 업무나 뭐 사적인 업무를 떠넘기지 않아. 왜 그러냐면 교수가 만약에 그런 행정 업무가 바빠지거나 아니면 뭐 교수 출장 가야 돼가지고 뭐 비행기표 끊고 뭐 그런 어떤 본인 스케줄 때문에 바빠지면은 미국 대학원들은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에 교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비서가 있어. 그래서 교수가 뭐 출장 가고 교수가 뭐 구매하고 교수가 뭐 행정일 하는 거는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교수를 서포트하는 그 비서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잡일을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한테 시키지 않아. 그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은 정말 오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교수 랩에도 수업 조교가 있고 연구 조교가 있겠죠. 뭐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수업 조교가 된다 하더라도 교수님은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온전히 수업 채점하는 것만 시키고 다른 쓸데없는 거 시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그 펀드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죠? 한 학기에 약 뭐 15,000불 정도 한단 말이에요. 주립대는.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학기에 만약에 수업 조교를 받게 되면 거기다 플러스로 박사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2,100에서 2,3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옛날 얘기고 근데 요새 내가 최근 그 정보를 알아보니까 뭐 한 2,800불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더라고. 뭐 더 주는 데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알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봐봐요. 박사과정이나 뭐 석사과정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업 조교로서 펀드를 받게 되면 풀 펀드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학비도 면제되고 돈도 생활비도 받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수업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미국 수업 조교들은 되게 잘 찾아내. 불을 켜고 찾아내. 왜냐면 그게 자기 실적이거든. 그래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부 나온 친구들은 대학원에 가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 컨닝이나 뭐 인터넷에서 레포트 다운받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 근데 한국에서 뭐 유학원 학생도 그렇고 좀 후진국 같은 데서 유학원 학생들은 요게 컨닝하고 뭐 부정행위 하는 게 늘 자기네 나라에서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와서 또 그런단 말이야, 첫 학기에. 근데 이게 지금 첫 학기에 어떤 외국인 유학생이 인터넷에 다운받은 그 설계 파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살짝 고쳐내다 걸렸어. 고작 그게 뭐 기말고사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냥 숙제 하나였는데 그냥 숙제 한 학기에 뭐 수십 개 숙제 내잖아. 수십 개 숙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냥 뭐 옆에서 그냥 누가 걸렸길래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쟤 뭐 A 맞을 거 B 맞겠네. 아, 뭐 B 맞을 거 C 맞겠네. 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완전 충격적인 게 걔가 퇴학을 당했어. 충격적이란 말이야. 정말 퇴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미국을 유학 가려고 여러분 그 젊음을 바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 그리고 어드미션 받고 펀드까지 받았으면 정말 얼마나 노력한 거야, 그치? 근데 정말 바보같이 어디 인터넷에서 레포트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고쳐내다 걸린 것 때문에 퇴학을 당해. 이게 한국 교육 시스템이나 미국 교육 시스템이랑 정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숙제 관련해서 베끼거나 뭐 인터넷 다운받거나 뭐 요런 거 있잖아. 걸리면은 퇴학이고 성적표에 당했다고 적히고 퇴학 사유가 숙제 베껴서 학칙에 따라서 퇴학당했다고 클리어하게 적힌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학교 편입도 못해. 인생 거기서 그냥 대학원의 꿈을 접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 학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학부 그냥 접어야 돼. 고졸로 그냥 평생 살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1학년부터 다시 그 미국 수능 다시 봐서 들어가든지. 이게 만약 대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냥 다른 학교 편입도 못해. 그냥 대학원 꿈 접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그냥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석사 첫 학기로 다시 들어가든지 다른 학교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어디 인터넷에서 뭐 숙제 베낄 생각 하지 마. 그냥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마. 한국에서 여러분들 그 습관 진짜 고쳐야 돼. 미국에서 진짜 인생 완전 폭망할 수가 있어. 알겠죠? 이제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 족보도 마찬가지야. 족보도 미국 교수들이나 어떤 미국 친구들이 이거 보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보면은 교수님한테 일러. 그리고 교수님이 봐도 마찬가지야. 그냥 넘어가지 않아. 똑같아. 아마 퇴학당할 거야.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런 족보 같은 거를 정말 조심해.
조심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논문을 한국에서 특히 이제 석사하고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습관처럼 막 이렇게 옛날 논문들 잘 쓴 거 막 그 약간 그런 문장들 좀 카피하고 막 짜집기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미국에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써야 돼. 뭐 인용하는 건 괜찮아. 인용은 괜찮아. 인용 어떤 누구누구의 논문에 의하면 이렇다더라고 한 문장 정도 인용한 다음에 그게 거기에다 레퍼런스 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적절하게 이렇게 논문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사람 논문의 그 패러그래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피하고 그런 소리 말하는 논문 표절 있잖아. 걸리면은 미국에서는 그냥 끝이야. 학위 취소되고 그냥 학교 퇴학당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아카데미컬한 부정행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원래부터가 한국에서 학부 다닐 때부터가 뭐 이런 뭐 레포트나 뭐 이런 거 남의 거 컨닝하고 뭐 이런 거 원래 별로 안 했어. 나는 안 했고 오히려 친구들이 내 걸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달라고 그랬지 내가 누구 걸 보여달라고 한 적 없단 말이야. 나는 사실 학부 때 그 레포트 막 보여달라고 하는 인간들 정말 싫었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왜 보여달라고 그래. 절대 보여주지 말고 보여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의 이런 레포트 베끼기, 레포트 다운받기, 족보 문화 뭐 이런 거 논문 짜집기 하는 이런 표절하는 문화 진짜 미국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여담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이 형님이 그 한국인 형님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돼. 왜냐면 한국에서 습관대로 미국 와서도 뭐를 막 요구하냐면 야, 너 다음 학기 수업 뭐 들어? 나랑 같이 듣자. 막 그래. 같이 듣자. 막 그래. 근데 물론 지도교수가 못하긴 못하지만 그 연구하는 계열이 비슷하면 수업 같이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같이 들어와가지고 막 숙제했어? 야, 숙제 좀 보여줘. 막 그런 형이 있었어. 나 진짜 너무 창피한데 그런 사람 선배라고. 난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심 어린 충고해 주는데 그 선배와 관계가 파괴될 지언정 절대 보이지 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싹수 노랗게 말하면 형님 삐지니까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형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우리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숙제는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보여달라 한다. 그럼 그 사람 쓰레기야. 그냥 끊어버려, 인간관계를. 뭐, 그거 선배라고 그런 사람을 둘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석사 다닐 때, 그 대학원 선배 중에, 한인 유학생 선배 중에 그런 인간이 있었어. 막 숙제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 진짜 그 형 때문에, 진짜 피곤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형한테 내가 숙제를 계속 안 보여주니까 그 형이 계속 삐지더라고. 약간 이런 괘씸한 놈, 뭐, 그런 눈빛을 보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쌩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숙제 보여주다가 걸려도 문제야. 뭐 그런 부정행위랑 연루되면은 미국에서는 진짜 위험하다니까. 한국 교수처럼 뭐 그냥 A 맞을 거 B 주거나 아니면 뭐 혼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본인 인생이 퇴학당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퇴학당하면 안 되잖아, 진짜. 절대 남의 숙제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보여주지도 마. 절대 미국에서는 특히 한인 유학생 형들, 한인 유학생 친구들 조심하고 그냥 보여주지 마. 그 인간관계가 파괴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포기해. 보여달라는 인간하고 손절해버리고. 그다음 또 하나 여담인데 미국이 보면 말이야. 미국의 한인 유학생들 보면 금수저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금수저들 중에서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뭐 무슨 한국에서 막 소위 말하는 재벌 있잖아. 무슨 재벌가의 아들 딸들이 미국 많이 유학 오거든. 근데 걔네들 보면 말이야. 내가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내가 이거를 증거를 잡은 건 아닌데 눈치를 보면 그 돌아가는 정황들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일종의 대학원을 과외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가문에서 붙여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뭐 그 사람들은
뭐 재벌들이니까 사실 소위 말하면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 걔네들은 뭐 돈 펑펑 쓸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그런 미국 생활할 때 뭐 숙제라든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본인이 스스로 못할 때가 있는데 이때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 그 가문에서 그 마치 과외해 주듯이 뭐 그런 사람을 보내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아빠가 어디 뭐 엄청 큰 회사 뭐 회장이야 아니면 사장이야. 그러면 그 회사 뭐 밑에 그 뭐 연구소 직원 중에 박사 출신이 있겠지. 미국 박사. 그러면 딜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밀어줄게. 우리 아들 좀 도와줄래. 해서 이렇게 조언 좀 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부정행위란 말이야. 그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걸릴 수가 있어.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숙제를 뭐 예를 들면 누가 도와줘서 그거를 어떻게 짜집게 해서 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예전에 어떤 누가 낸 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걸렸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냥 퇴학이야. 그러니까 그 재벌들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막 프로필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 미국의 명문대 뭐 재학 중 뭐 중퇴 이런 사람도 있거든. 아니면 뭐 대학원 중퇴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 왜 그런지 알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짓 하다 걸린 거야.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퇴학당하거나 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퇴학당하는 사유가 대부분 보면 부정행위야. 숙제 같은 거 베끼다가 걸리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퇴학이거든. 그래서 그 한국에서 뭐 미국 유학했다는 그 재벌 중에서 뭐 프로필 보면은 무슨 미국 명문대 퇴학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잖아. 프로필 그거 숙제 베끼다 걸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어디 뭐 가문에서 뭐 대주는 조력자가 숙제 대신 해주다가 어떻게 문제 생겨서 걸린 거야.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아니면 뭐 대리시험 쳤거나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아카데미계에 만연돼 있는 뭐 그런 뭐 대출, 대리시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숙제 대신 해주고 뭐 프로젝트 대신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요새는 그런다 그러더라고. 한국 유학원에서 뭐 자소서도 돈 몇백만 원 주면은 SOP도 대신 써준다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걸리면은 나중에라도 걸리잖아? 그러면은 그냥 학위 취소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아카데미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뭐 있잖아. 그런 그냥 여러분 양심이 딱 들으면 알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행위 있잖아. 연류를 절대 대지를 마. 그 연류 되면은 진짜 인생 폭망한다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본인이 뭐 재벌이고 그래도 미국은 짝 없어. 그런 숙제 뱉기다 걸리면은 그냥 퇴학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수업 컴퓨터를 이용한 그 설계 수업에서 그 워낙 디지털 파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게 가능하고 뭐 소스 코드도 막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뭐 특히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되게 유혹이 크잖아. 비슷한 예제 다운받아가지고 막 좀만 고쳐서 내면 될 것 같고 그러잖아. 절대 그러지 말고 누군가 인터넷에서 해놓은 거를 참고는 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했구나 하고 본인이 그 공부하는 교재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짜집기 해서 숙제를 절대 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첫 학기에 들었던 두 번째 수업인 컴퓨터를 이용한 그 설계 수업에 대해서 경험담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그 수업 뭐 들었는지 또 얘기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요. 영상만 보고 인생에 중요한 결정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 의견 들어보고 인생에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